예, 안녕하세요. 영양 전문 수의사 정설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영양제가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줘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먹어도 다 변으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영양제가 급여되었을 때 과연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분들 말도 맞고요. 그리고 제대로 잘 급여하면은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어떤 것들은 먹어도 효과가 없고 어떤 것들은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영양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그 오메가3 지방산이 급여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입증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내과적 질환 중에 심장 질환, 만성 콩팥 질환이라든가 골관절 질환이라든가 간 질환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지방대사와 관련된 췌장염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연구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심장 질환에 오메가3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영양학을 공부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유지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건강 증진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 유지는 주식과 관련이 있고, 건강 증진은 영양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유지를 위한 주식은 영양 균형이 맞는 그런 식재료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는 필수 영양소를 잘 충족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제공을 해줬을 때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주식과 영양제를 잘 활용하면은 반려동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 효과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오메가3.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공을 하게 되면은 영양 불균형을 막아줘가지고 건강 유지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보다 좀 더 많은 충분한 양을 제공해 주게 되면은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가 가진 대표적인 기능이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 혈류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에 적용을 하는데, 오늘은 심장 질환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오메가3 지방산을 좀 더 충분히 제공해 줬을 때 심장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연구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서는 무수히 많은 연구와 효과가 입증이 되었는데, 물론 개와 고양이에서도 연구 결과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연구에 의하면은 오메가3 지방산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충분히 공급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 심장 질환으로 인해 유발된 염증 인자를 줄여준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증 인자를 줄여주는 효과가 좀 입증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생존 기간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근육 소실 문제를 방지해주고, 또는 이제 부정맥 등과 같은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연구도 있고, 그리고 심부전 환자의 경우 심근이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에너지를 잘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은 심장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한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이제 개에서보다는 좀 연구가 좀 덜 되어 있지만은 있는 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심장 질환이 있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오메가3를 충분히 제공했을 때 혈전 생성 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2021년 7월 출판된 연구가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을 이천판 폐쇄 부전증이 있는 강아지한테 이제 먹여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살펴본 논문이 있어요. 이 연구를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29마리 강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논문입니다. 29마리 강아지 모두가 심장 질환 중에 소형견에서 가장 많이 다발하는 이천판 폐쇄 부전증이에요. 그래서 이천판 폐쇄 부전증 B2 그리고 C 단계에 있는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이었고, 참고로 이천판 폐쇄 부전증은 A, B1, B2, C, D 단계로 총 5단계가 있고요. 이 중에 B2 단계는 영상 진단학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소견이 발견이 되지만은 기침 등의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고, C 단계는 기침과 같은 그런 임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예요. 그렇게 이제 B2, C 단계에 있는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29마리 중에 16마리는 B2 단계였고,
13마리는 C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장질환이 있는 강아지 29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제공했고, 다른 그룹은 오메가3 지방산을 조금밖에 제공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12개월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실험에 참여한 강아지들은 평균 체중 6kg으로 소형견에 해당됐고, 평균 연령은 11살에서 12살. 좀 이 나이가 약간 많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심장질환은 좀 노령화 됐을 때 잘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오메가3 지방산의 급여량은 유효 성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기능인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성분은 EPA, DHA입니다. 그래서 EPA, DHA 함량 기준으로 음식 100kcal당 한 150mg 정도 제공을 한 거예요. 보통 5kg짜리 강아지가 하루에 한 300에서 400kcal를 섭취하게 되거든요. 이걸 감안했을 때 체중 kg당 약 100mg의 EPA, DHA를 적용한 셈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6kg이 평균이었으니까 6kg짜리 강아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600mg의 EPA와 DHA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급여 시점부터 3개월마다 염증 지표라든가 근육량, 심잡음 정도, 혈압, 심전도 및 심장 초음파의 변화 등을 관찰했습니다. 심장 질환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두는 것은 진행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늦추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진행됐느냐가 이 연구에서 이제 좀 봤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B2에서 C단계로 넘어간 비율을 살펴봤는데, 우선 오메가3 지방산을 좀 덜 먹인 경우에는 B2에서 C단계로 이제 진행이 빨리 된 거죠. 진행된 수준이 한 40% 정도였어요, 비율이. 10마리 중에 이제 4마리가 진행이 B2에서 C로 넘어간 거죠. 하지만 오메가3를 충분히 공급한 그룹에서는 B2에서 C단계로 이제 넘어간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1년간 진행된 것을 본 겁니다. 심장질환의 진행을 좀 늦추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잡음의 경우도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급여한 그룹은 시간이 갈수록 심잡음이 심해지는 정도가 오메가3 지방산을 좀 덜 먹인 경우에 비해서 더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잡음도 심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심장질환의 진행을 늦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심장 사이즈의 크기도 중요한데,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급여한 경우는 먹이고 1년 뒤에 오메가3를 좀 덜 먹인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장의 크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부정맥과 같은 그런 임상 증상도 많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질환과 같은 그런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 질환의 진행을 늦춰줄 수 있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료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놔두거나 오픈한 상태에서 산소하고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맞닥뜨리게 되면은 산패가 일어납니다. 산패가 뭐냐 하면은 오메가3 지방산 같이 취약한 지방산이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발암 물질인 과산화물이 생성되는 현상을 산패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산소하고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료도 요즘에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사료들이 있는데, 한번 오픈하게 되면은 산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고 나서는 한 달 안에는 급여하셔야 되고, 특히 영양제로 나온 제품들 중에서도 산소와 만나기 쉬운 제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제형들은 사실은 좀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산패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형태, 예를 들어 여기 블리스터 포장이고 이 안에 연질 캡슐 형태의 포장이거든요. 이 형태라면은 산소가 만나지 않는 형태니까 좀 더 산패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산소와 만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양이 공급돼야 되고, 순도가 좀 높으면 좋겠죠. 그냥 일반 물고기 오일만 급여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지방의 공급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췌장염이나 고지혈증에서는 좀 급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경우에는 오메가3를 급여할 때 순도가 좀 높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결론적으로 이제 사료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건강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 좀 더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영양제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양제 형태로 이제 급여하실 때 아까와 같이 뭐 산패라든가 중금속이 뭐 들어있는지 여부라든가 뭐 순도 여부라든가 포장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이런 이제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영양제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